안녕하십니까. 분당 아이모센터의 이수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성마비 아동의 고관절 탈구와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고관절 탈구에 대한 주제를 정한 이유는요, 내성마비 아이들은 빨리 세우고 빨리 걸려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두세 달 전쯤에 GMFCS 5단계의 학령기 아동이 저희 센터를 방문했는데요. 다른 치료실이나 다른 센터에서 선호 운동을 한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종종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학령기 나이의 아동이 선언 경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GMFCS 4, 5단계의 아동도 적절한 시기에 세워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어느 정도 서거나 워커를 통해 걸을 수 있는 GMFCS 3단계의 아동에까지 선언 기회를 뺏는 치료사나 치료실이 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회를 뺏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선언 경험을 못한 이유를 들어보면 보호자분들께서 아이들이 서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안감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몇 명의 치료사분들이 발달 단계상 세우면 안 된다, 또한 몸통 준비가 안 되었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보호자분들께 서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강조했고요. 게다가 잘못 세우면 몸이 망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니 보호자분들께서 아이들에게 서는 것을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구자마다 다른 의견도 있지만 늦어도 만 2세가 되면 세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몸통이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운동 발달 단계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한 곳은 세워야 한다 하고 다른 한 곳은 세우지 마라, 이렇게 의견이 다른 두 곳 이상의 치료실을 다니시는 경우에는 보호자분들께서 치료사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이를 적극 세워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고관절 탈구와 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간략히 요약을 한다면 내성마비 아동들 대부분 고관절 탈구가 관찰이 됩니다. 특히 GMFCS 3, 4, 5단계에 해당이 되는 아동은 어릴 적부터 고관절 탈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GMFCS 단계에 따라 다른 차이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걸을 수 있는 GMFCS 1, 2단계의 아동도 일정 기간 동안은 고관절 탈구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내성마비 아동 대부분 고관절 탈구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림 2를 보시면 GMFCS 단계에 따른 고관절 탈구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MP는 고관절 이동 지수로 미그레이션 퍼센테이지의 약어입니다. 즉, 고관절이 어느 정도 빠졌는지에 대한 수치입니다. GMFCS 단계가 1단계에서 3, 4, 5단계로 올라갈수록 고관절 이동 지수도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 2 또한 GMFCS 단계에 따른 고관절 탈구에 대한 자료인데요. 여기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단계는 GMFCS 3, 4, 5단계입니다. 그림을 보면 3단계는 41.3%, 4단계는 69.2%, 5단계는 89.7%의 수치로 고관절 탈구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만일 내 아이가 GMFCS 몇 단계인지 모르겠다면 주변 치료사분들이나 네이버 아이모센터 카페에 오시면 확인이 됩니다. 혹은 www.canchild.ca 들어가셔서 GMFCS를 검색하시면 한글판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고관절 탈구는 지속적인 재활의학과 혹은 소아정형외과의 외래를 통해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관리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꼭 지속적인 외래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내성마비 아동의 고관절 탈구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있는 스웨덴 국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림 3을 보면 CPUP라고 보이는데요. CPUP는 Cellular Palsy Follow-up Program, 즉 내성마비 지속 관찰 프로그램의 약어입니다. 이러한 CPUP는 스웨덴에서 1994년도에 시작이 되었고요. 2005년부터 스웨덴 정부의 국가 품질 등록 기관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는 스웨덴 모든 가활 기관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통해 지속적인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5,400명이 이 CPUP에 참여를 하였고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에 고환자 탈구가 10%에서 0.4%로 감소를 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육 구축과 골격 회전 기형으로 인한 정형 수술을 적용한 아동이 40%에서 15%로 줄었다는 결과도 나타납니다. 고관절 탈구 예방에 대한 내용은 여러 곳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만, 만일 이렇게 예방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일 치료는 받으면서, 그리고 치료사들이 치료는 하면서 아이들 고관절 탈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이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림 4는 DMFCS 단계에 따른 고관절 탈구에 대한 그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내용을 보면 3, 4, 5단계는 수술과 통증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또한 5단계로 갈수록 수술과 통증 수치가 높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CPUP를 통해서 10%에서 0.4%로 고관절 탈구가 줄었다는 결과에 대해서 사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내성마비 아동은 고관절 탈구와 관련이 있지만 관리가 잘 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저희가 어릴 적부터 고관절 탈구 관리를 해서 고관절 이동지수 퍼센테이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만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자분들은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의사선생님이 엑스레이에서 고관절 탈구에 대한 소견이 나오면 아이들을 많이 세우라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몇 명의 치료사분들이 몸통 준비가 안 되었으니 혹은 발달 단계상 세우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웨덴에서 개발한 힙스크리란 어플에서 참고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림 5에서는요, 내성마비 아동의 3분의 1이 고관절 전이 혹은 형성 이상으로 발달된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마일드한 내성마비 아동이라도 위험성이 있다는 설명인데요. 즉 고관절 탈구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림 6은 고관절 탈구가 있는 2분의 1 이상의 아이들은 고관절 통증과 앉기 자세에 문제가 있게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서브룩세이션은 아탈구로 살짝이라도 걸쳐있는 상황이고요. 디스로케이션은 완전히 탈구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고관절 탈구가 된 아동의 절반이 통증과 앉기 자세에 어려움이 있다. 심지어 이러한 문제로 걷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림 7은 스웨덴에서는 고관절 탈구에 대한 추적 관찰 프로그램으로 내성마비 아동의 완전한 해결을 이루었습니다 라는 주장인데요. 부가 설명으로 나온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대로 해석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엑스레이 검사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고관절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는 수많은 의학적 연구에서 확실히 증명이 되었으며 더 빠르고 더욱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고관절 감시는 내성마비 아동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는데요. 유년기에 정기적인 임상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내성마비 아동의 고관절 탈구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아이들을 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퇴 부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식의 치료 계획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근육을 사용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활동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스스로 움직이고 활동하지 않으면 고관절 탈구뿐 아니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움직이지 않으므로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